오스만 대군이 거대한 함성을 지르며 지평선 너머에서 일제히 돌격해왔다. 동시에 화포 수백 문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붉은 포탄을 하늘 가득 날려보냈다. 지옥 같은 포격 속에서 발레리아는 무너져 내리는 탐난간을 움켜잡았다. 그녀는 검을 높이 들어 아군에게 결연한 방어 신호를 보냈다. 성벽 최전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묵직한 방패를 앞세워 사다리를 타고 죽기 살기로 올라오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쳐냈다. 그 곁에서 주스티니아니와 제노바 용병 궁수들이 신호에 맞춰 하늘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쏘아 올리며 오스만의 거대한 진격을 가로막았다. 병사들이 방패를 단단히 맞대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포탄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비명과 불꽃이 튀는 아수라장 속에서 발레리아는 숨가쁘게 달리며 부서진 성벽 틈새를 메우기 위해 무거운 흙자루를 부지런히 날았다. 중앙문에서는 주스티니아니가 육중한 목재 말뚝을 연이어 박아 넣으며 깨어진 방어선을 보강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 시각 전장에 참혹한 소음이 가닿지 않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이 모여 촛불을 켜고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발레리아는 창고에서 곡물 자루를 꺼내 지친 병사들에게 배급하며 무너지려는 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간신히 이어붙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밤 깊은 성벽을 고독하게 걸으며 추위에 하얗게 질려 떠는 병사에게 자신의 망토를 가만히 덮어주었다. 그 시각 메메드 2세는 높은 누각 위에서 망원경을 든 채 성벽의 틈새를 매섭게 주시했다. 그의 손짓에 인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밧줄을 당겼고 우르반 거포의 시커먼 포구가 성벽 중앙문으로 재정렬되었다. 이윽고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들자 발레리아는 비틀거리는 병사의 방패를 함께 맞잡고 무시무시한 포격을 온몸으로 버텨냈다. 흙먼지가 자욱한 틈새로 황제가 황급히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흔들리는 눈을 마주보았다. 루카스 노타라스는 어두운 저택방에서 황제와 용병대를 갈라놓을 이간질 밀서를 황급히 쓴 뒤 비밀 서랍 깊숙이 숨겼다. 이어 가문이 첩자가 황궁 주방 통로를 은밀히 배회하며 전령의 문서를 품 안에 쑤셔 넣었다. 복도를 지나던 발레리아는 바닥에 떨어진 낯선 전령매의 깃털을 주워 올리며 불길한 예감의 미간을 찌푸렸다. 서둘러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위에 작전 지도를 거칠게 펼쳤다. 전생의 기억과 가문이 배신을 직감한 발레리아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도 위 주스티니아니의 이름에 검은 먹칠을 했다. 이미 파멸의 톱니바퀴는 돌고 있었다. 발레리아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외곽 구석에 숨겨진 비밀 쪽문 케르코포르타를 지목했다. 제국의 숨통이자 가장 취약한 파멸의 틈새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정면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배신을 막아야 했다. 다음 날 새벽 거대한 석환이 비명과 함께 날아와 성벽 외곽의 목재 탑을 무참히 타격하여 부수며 결전의 포문을 열었다. 흙먼지 속에서 황제가 검을 휘두르며 밀려드는 오스만군의 견고한 방패 대열을 내리쳤고 주스티니안이 역시 핏빛 장검을 휘두르며 성벽에 걸린 사다리들을 사정없이 밀쳐 떨어뜨렸다. 발레리아는 성벽 아래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병대원들과 함께 부서진 틈새를 메울 진흙 자루를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다. 그 시각 메메드 2세가 거대한 출정 기치를 올리며 최정예 예니체리 군단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특유의 흰 모자를 고쳐 쓴 병사들은 일제히 발을 구르며 대지를 뒤흔들고 전진했다. 제국 내부의 칼날도 움직였다. 루카스 노타라스는 지하 마당의 사병들을 모아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게 했다. 그러나 발레리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황궁 감옥으로 달려간 그녀는 가문이 첩자를 매섭게 신문한 끝에 제국의 목숨줄이 담긴 비밀 문서를 거칠게 빼앗아냈다. 발레리아는 주스티니아니의 막사 탁자 위에 철제 갑옷 조각들을 요란하게 쏟아놓았다. 가문이 배신과 기습에 대비하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주스티니아니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은빛 갑옷 위에 철판을 단단히 덧댔다. 막사를 나선 발레리아는 차가운 회랑 끝에서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마주섰다. 그녀는 차마 황제의 애틋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단호한 어조로 작전의 당위성을 말했다. 그러자 황제는 발레리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세웠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예고위대 병사들을 등 뒤에 든든하게 배치해 주었다. 발레리아는 자신을 걱정하는 황제를 올려다본 뒤 깊숙이 고개를 숙여 군주를 향한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그 순간 지평선 너머 오스만 진영에서 대지를 울리는 거대한 북소리가 터져나왔고 일제히 수만 개의 횃불이 밤하늘을 무섭게 켜올렸다. 높은 테라스에서 이 불길한 장관을 바라보던 발레리아는 검자루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마침내 때가 왔다. 그녀는 서둘러 테라스를 내려와 기다리던 민병대원들 앞에서 은밀한 손짓으로 야간 작전을 지시했다. 대원들은 일제히 검은 망토를 뒤집었었고 밤눈에 띌 수 있는 무기의 차가운 금속 부위를 가죽천으로 꽁꽁 감싸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루카스 노타라스는 어두운 저택에서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숫돌의 칼날을 갈아 매섭게 세웠다. 그의 사병들은 은밀한 수신호에 맞춰 횃불조차 닿지 않는 성벽 뒷길에 짙은 음지를 따라 일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발레리아는 민병대 선도에 서서 나침반과 지도를 면밀히 대조한 뒤 전진할 길을 단호하게 가리켰다. 성벽 지휘소에서는 황제가 주스티니아니와 함께 작전 지도 위에 무거운 검을 올려놓으며 결사의 항전을 다짐하고 있었다. 브리핑을 마친 황제는 찰나의 침묵 속에서 발레리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성벽 구석 방향을 걱정 어린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스만 포병들이 우르반 거포 주변으로 무거운 화약통과 거대한 석환을 빈틈없이 쌓아 올렸다. 사령부 장막 안에서 메메드 2세는 서늘하게 빛나는 10m 칼날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지며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다. 같은 시각 지하 통로로 진입한 발레리아는 들고 있던 횃불을 바닥에 비벼 꺼뜨리며 완벽한 정적을 만들었다. 어둠에 갇힌 병사들은 앞사람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고 이끼 낀 차가운 석벽을 쓸어내리며 한 걸음씩 전진했다.
사방이 숨막히는 침묵에 잠긴 순간 선두의 발레리아가 가만히 한쪽 손을 들어 경사들의 행진을 멈추고 어둠 속 사방을 날카롭게 살폈다. 발레리아는 품에서 오래된 양목설을 꺼내 비밀 통로의 위치를 다시 확인한 뒤 품 깊숙이 밀어 넣고 검을 고쳐 쥐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민병대 정예주는 묵직한 방패를 앞세운 채 차가운 지하 석조방위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은밀하게 내려갔다. 성벽 위에서 주스티니아니는 발레리아가 챙겨준 가슴에 덧댄 철판을 손으로 탁탁 쳐보며 다가올 사투를 점검했다. 황제는 성벽 난간을 잡고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제국의 안녕을 빌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시각 메메드 2세의 간결한 수신호에 맞춰 예니체리 병사들이 수천 개의 횃불을 질서정연하게 정렬하며 진격을 준비했다. 루카스 노타라스는 어둠 속에서 품에 숨겨둔 쇠뇌를 꺼내 시위를 팽팽히 당겨 화살을 장전했다. 같은 시각 비밀 지하방에 도착한 발레리아와 민병대는 누군가에 의해 열려있는 불길한 목재 쪽문을 발견했다. 발레리아는 검을 높이 들어 병사들에게 문을 향해 빠르게 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거대한 나무 빗장을 쥐고 문목에 걸기 직전에 자세를 취하며 문을 폐쇄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대지를 흔드는 오스만의 포성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계단 위 짙은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 서늘한 무기날을 빛내며 기괴한 모습을 드러냈다.